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손주 출생 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향한 곳은 바로 옆 산부인과의 상간녀 검사실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상간녀의 검사비, 시어머니의 식사비, 남편의 주차비까지 전부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조리원에 누워있는 저를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 똑똑히 알려줘야겠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후 그놈의 강씨 집안 체면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윤서야, 부모급여 들어왔지? 일단 공동계좌로 이체해라. 애가 강씨성을 가졌으니 돈도 강씨 집안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시어머니 남할순 씨가 조리원 병실 문 앞에 서서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없는지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서윤서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가 수유를 마친 아들 서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포대기 끝에 얼굴을 묻은 아이의 입가에는 우유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려 파르르 떨렸지만 아이가 깰까 봐 자세를 바꾸지도 못했다. 창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강태민은 양복 상의를 의자에 걸쳐둔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도 아이도 쳐다보지 않던 그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지금 조리원에 있어서 꼼짝도 못하잖아. 내가 처리하는 게 편해. 윤서는 아이의 코끝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서준이 검사비랑 조리원 잔금부터 확인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종이컵을 협탁에 내려놓자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검사비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니? 너도 참, 애 낳자마자 돈 계산부터 하냐.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와 손주를 슬쩍 보더니 윤서의 얼굴을 쏘아봤다. 태민이 오늘 회사 가봐야 해. 출생신고는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넌 그냥 누워있어라. 사내놈 앞길 막으면서 돈 가지고 달달 볶지 말고.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며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다. 오전에 잠깐 나갔다가 오후에 올게. 출생신고 서류는 엄마가 다 아시니까 걱정 마. 윤서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어머니 확인 사항들을 어젯밤 미리 정리해 두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서준이 황달 재검사가 있으니 보호자 중 한 명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간호사가 알려줬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고 화면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렸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빨랐지만 출산한 지 열흘 된 윤서의 눈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윤서는 아이를 좀 더 단단히 품에 안으며 말했다. 서준이 10시에 재검사 있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간호사가 데려가겠지? 당신도 여기 있잖아.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대요. 윤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사인 한 번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조리원에 애들이 한둘도 아닌데 왜 유독 내 애만 유난이니? 태민이 회사에 급한 일 있다잖아. 남자가 밖에서 바쁘게 뛰는 게 다 누굴 위해서인데?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에는 온풍기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남았다. 서울 잠실의 겨울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조리원 창문은 빈틈없이 닫혀 있어 강바람이 들어올 리 없는데도 윤서의 발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윤서는 예전에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정산팀장으로 일했다. 가맹점 대금을 매일 확인하며 수백 장의 전표 중 단 1,000원의 오차도 잡아내던 그녀였다. 결혼 후 남편 집안의 카드 명세서, 시어머니의 보험료 갱신, 전세 계약 만기 알림까지 점차 그녀의 몫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우리 윤서가 회사에서 돈 관리하던 애라 그런지 집에 이런 며느리 들어오니 정말 든든하구나. 그때는 그게 인정받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똑같이 당연하다는 말투로 출산 지원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건 윤서가 아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황달 재검사 10시예요. 제가 아기 데려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보호자 사인은 직접 하셔야 하는데 천천히 걸어오시면 돼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윤서가 사인해. 우리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갈게. 시어머니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걸 잊지 않았다. 돈 들어오면 태민이한테 바로 말해라. 그리고 사돈되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애가 강씨 집안 장손인 거 알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의자에서 외투를 집어들고 문가에서 소매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갔고 문이 서서히 닫히기 전 복도의 밝은 조명이 틈새로 들어왔다 사라졌다. 아이가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나간 뒤 병실은 텅 비었다. 윤서는 침대 가장자리를 짚고 일어섰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처지는 통증에 잠시 멈춰 서야 했다. 한 걸음씩 옮겨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카드 승인 알림이 줄지어 떠 있었다. 오전 8시 47분 병원 지하 주차장. 오전 9시 12분 산부인과 층 커피 전문점. 오전 9시 25분 근처 백화점 식품관. 모두 윤서 명의의 주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다. 사용자 명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윤서는 그 알림들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결제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과일이나 간식거리 정도일 것이다. 주차비도 소액이었고 커피값도 쌓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훤히 보였다. 고작 이 돈 가지고 따지는 거야? 우리 엄마가 서준이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데 먹을 거 좀 사는 게 어때서?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며느리가 애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와서 돌봐주는데 집안 카드 좀 긁으면 안 되니? 윤서는 휴대폰을 책상에 엎어놓았다. 몇 초 뒤 다시 뒤집어 알림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사진첩에 저장했다.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아이를 안아 올릴 때 손목이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윤서가 산후풍이 왔는지 좀 예민해져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니까? 남편은 반박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남들한테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 그 자세히 말하지 마라는 말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 봐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었다. 10시 정각,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윤서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황달 지수가 떨어져서 계속 지켜봐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복도 벤치에 잠시 앉아 있다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옆 건물 산부인과 쪽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들렸다. 이 조리원과 산부인과는 같은 건물에 있었다. 한쪽은 산후조리, 다른 한쪽은 산부인과 외래였다. 층수는 다르지만 복도 끝 엘리베이터는 연결되어 있었다. 전에는 그저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오후 3시, 간호사가 호박죽을 가져다주며 아기실 시간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윤서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주저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간호사는 문밖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 예약 명단에서 남편분 성함을 봤어요. 여기가 아니라 옆 건물 산부인과 진료실이요. 시어머니 성함도 보호자 명단에 같이 있더라고요. 숟가락이 그릇 끝에 멈췄다. 죽 표면이 일렁이다 천천히 잦아들었다. 간호사가 서둘러 덧붙였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전에도 어머니 혼자 서준이 데리고 가시는 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서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윤서는 죽 그릇을 밀쳐두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카드 승인 알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주차장, 커피숍, 약국, 산부인과층 무인 수납기 근처 편의점. 그리고 원래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결제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고란에는 병원 이름이 아닌 의료 서비스 대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화면을 누르던 손가락이 멈췄다. 남편은 회사에 간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출생신고를 하러 간다고 했다. 그들은 회사에도 구청에도 가지 않았다. 그들은 옆 건물 산부인과에 있었다. 저녁 식사 전 남편이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에게서 바깥에 찬 공기가 훅 끼쳤다. 손에는 전복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며 큰일을 마친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셨다. 윤서야, 오늘 고생 많았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회사 일 처리하고 구청 들러서 출생 신고 서류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왔어. 내일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안 했어? 윤서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던 동작을 멈추더니 재빨리 말을 받았다. 서류가 하나 빠졌더라. 너 조리원에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니? 어차피 기한도 넉넉한데? 남편은 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당기며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윤서가 포대기를 살짝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큰 동작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 남편이 윤서를 쳐다봤다. 왜 그래? 오늘 오전 서준이 재검사 때 당신들 없었잖아, 윤서가 말했다. 소파에 앉으려던 시어머니가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작이네. 간호사가 같이 갔다며? 애한테 아무 일 없으면 된 거지. 꼭 태민이가 회사 일 팽개치고 여기 앉아 있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남편이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당신 지금 몸이 힘들어서 감정이 불안정해진 거 알아. 하지만 사소한 일 하나하나 크게 키우지 말자. 윤서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가 스스로 오전 행방을 말해주길 기다렸다. 만약 그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설령 서툰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어쩌면 이 가정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전복죽 뚜껑을 열어 윤서 앞으로 밀어주었다. 일단 먹어. 그리고 부모급여 들어오는 계좌 확인 좀 해줘. 내 태어났으니까 지출이 많아질 텐데 내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나아. 윤서는 죽 그릇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내려다봤다. 결혼 첫해, 남편은 가계부 쓸 줄 모른다며 월급이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보험료가 언제 나가는지도 어머니 집 전세 만기가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그날 윤서는 식탁에 앉아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달력에 결제일도 표시해 주었다. 남편은 뒤에서 윤서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복이야. 복이라니. 누군가 자신의 구멍난 삶을 대신 메워준다는 뜻이었나 보다. 그날 밤, 윤서는 부모급여를 이체하지 않았다. 은행 시스템 점검이라 내일 확인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독촉하지는 않았다. 아마 정말로 윤서의 회복이 더디다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새벽 2시, 아이가 울었다. 윤서는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침대 머리에 앉아 기다렸다. 복도의 불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최근 6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내려받았다. 회사에서 대금을 처리할 때 그녀는 항상 이상 항목부터 찾아내곤 했다. 금액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했다. 같은 산부인과 건물 지하 주차장이 지난 몇 달간 수차례 등장했다. 같은 약국에서 임산부 비타민과 처방 약 비용이 반복해서 결제되었다. 강남의 특정 아파트 근처 편의점과 관리비 대행 결제도 주기적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던 백화점에서 선물과 의류를 산 내역도 생활비 틈에 섞여 있었다. 남편의 가족 카드 내역과 시어머니의 내역을 따로 출연했다. 새벽에 조리원은 고요했고 멀리 아기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윤서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수술 부위가 은근히 아파왔지만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다. 3달 전
남편이 부산 가맹점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틀간 출장을 갔을 때가 있었다. 그 이틀 동안 그의 카드는 서울 강남의 주차장과 산부인과 근처 식당에서 긁혔다. 시어머니의 카드도 같은 건물 커피숍에서 결제되었다. 5달 전 남편이 회사 워크숍 때문에 외박한다고 했을 때였다. 그때 공동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체되었는데 비고란에는 단기 보증금 보충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물었을 때 남편은 친구가 잠깐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니 금방 돌려받을 거라고 했었다. 임신 후기라 혈압이 불안정했던 윤서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이제 그 모든 영수증 같은 기록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침 7시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떴다.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셨는지 사진 한 장을 먼저 올렸다. 윤서가 사진을 클릭했을 때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산전검사지 한 귀퉁이가 보였고 이름 칸에는 한소율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출산 예정일과 의사가 적어 넣은 주소까지 확실하게 보였다. 10초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곧이어 메시지가 왔다. 잘못 올렸다. 채팅방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남편도 시아버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주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다. 윤서는 사진이 삭제되기 전 미리 저장해둔 스크린샷을 확대했다. 한소율.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출산 예정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주소를 역산해보니 정확히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갔다던 그 시기였다. 아기 침대 안에서 아이가 꼼지락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아들의 포대기를 토닥였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에게 닿을까봐 자기 소매에 손을 몇 번 비빈 뒤였다. 오전 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는 화면을 한참 쳐다보다 전화를 받았다. 단톡방 봤어.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수화기 너머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가 대답했다. 봤어. 남편은 2초 정도 침묵하더니 가장 가벼운 말투를 골라 내뱉었다. 그거 엄마 친구네 일이야? 엄마가 나이가 드시더니 사진을 아무데나 막 보내시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 한소율이 누구야? 윤서가 물었다. 수화기 너머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짧고 급한 숨을 그는 억지로 눌러 참았다. 윤서야, 당신 지금 막에 낳았잖아.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불만 고객을 달래는 듯한 말투로 바뀌었다. 의사도 그랬어. 산후에는 감정 기복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전화로 싸우지 말자. 내가 조리원 가면 그때 다 설명할게. 오늘 오전에는 어디 있었어? 회사. 어느 회사? 남편이 말을 멈췄다. 윤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명의 가족 카드가 9시 15분에 산부인과 지하주차장에서 결제됐어. 어머니 카드는 9시 21분에 같은 건물 커피숍에서 결제됐고, 회사라고? 산부인과 건물 안에 사무실이라도 새로 차린 거야? 전화기 너머가 고요해졌다. 몇 초 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 나 뒷조사하니. 내 카드야, 윤서가 말했다. 결제 문자 알림이 내 휴대폰으로 온다고. 남편은 그 말에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금세 화를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그래, 병원 갔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당신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서준이가 태어났고 당신도 몸 회복 안 됐어. 양가 부모님이 아시면 뭐가 좋니? 장모님 걱정하실 거고 우리 엄마도 충격받으실 텐데 애는 어쩌고? 애가 어찌 될지 그걸 이제야 생각해? 윤서야 애 남편이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하지만 집은 집이잖아. 한소율 그쪽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접촉하지도 말고 돈 문제로 유난 떨지 마. 일단 부모급여 들어오면 이체해줘. 그래야 눈앞에 밀린 돈들을 좀 메울 거 아냐? 윤서는 눈앞에 밀린 돈들을 메운다는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서준이 엄마야?
그건 누구도 못 받고. 엄마는 한소율 저쪽도 애가 생겼다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야? 노인의 생각이 고지식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얇은 종이 한 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소율의 뱃속 아이는 이미 강씨 집안의 계산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와 서준이는 보호받아야 할 처자가 아니라 밖을 가리는 정문일 뿐이었다. 한편으로는 뒷문을 이미 마련해두고 조리원조기 같은 건물로 예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윤서는 귀에서 휴대폰을 떼고 통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다. 남편은 수화기 너머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지금 변호사 같은 거 만나지 마라. 친정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댔다. 강태민 씨, 윤서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도 평소처럼 태민아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방금 나보고 산후 감정이 불안정하다고 했지? 그 말 앞으로 2번 다시 하지 마.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부를 줄 몰랐는지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뭐라는 거야? 당신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둘 거니까. 윤서가 말했다. 끊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이 포대기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다. 윤서는 손가락 하나를 뻗어 아이의 손바닥을 살짝 건드렸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날 윤서는 남편이 돌아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조리원의 공용 컴퓨터는 작은 도서관 코너 옆에 있었다. 평소 산모들이 서류를 출력하거나 예약을 확인할 때 쓰는 곳이었다. 점심 식사 후라 다들 방에서 쉬는지 복도는 조용했다. 윤서는 외투를 걸치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간호사가 보고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이미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남편이 사용하던 몇 가지 자동 결제 권한을 취소했다. 공동 계좌로 이체되던 자신의 급여 분할 적금들도 항목별로 일시 정지했다. 본인 명의의 신용한도와 연결된 담보 설정들도 임시 제한 변경을 신청하고 은행 전화 확인을 예약했다. 서류가 필요한 사항들은 당일 처리가 안 되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해 두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만 항목 하나를 끝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아랫배를 누르며 통증이 가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치명세서, 카드 승인 알림, 잘못 전송된 산전 검사지 스크린샷, 그리고 남편이 전화로 한소율 쪽을 언급하며 실토한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긴 편지는 쓰지 않았다. 그저 몇 줄만 적었다. 방금 출산했고 조리원에 있습니다. 남편의 혼외 외도와 상대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가족 카드로 관련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재산 보전, 양육비, 접근 제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메일을 보내고 나서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방문 기록을 삭제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이 그녀를 뒷정리하는 습관에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조차 깔끔하게 끝내야 했다. 같은 시각 옆 건물 산부인과 3층 수납 창고 앞에서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고 있었다. 상간녀 한소율은 대기석에 앉아 헐렁한 니트 원피스 차림으로 검사지를 들고 있었다. 피를 뽑은 직후라 안색이 창백했고 속이 메스꺼운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대기 번호표를 연신 들여다봤다. 이번 검사 끝나면 내가 조리원 방 구경시켜줄게. 윤서가 있는 쪽이 시설이 괜찮더라. 그래도 너랑 층은 다르게 써야지. 귀찮은 일 안 생기게. 한소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가 정말 다 정리해주기로 한 거 맞아요? 시어머니가 뒤돌아 쏘아붙이려다 주위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다. 애가 내 뱃속에 있는데 태민이가 어쩌겠니? 넌 가만히만 있어라. 남자들이 이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특히 윤서가 지금 갓 애를 낳아서 시끄럽게 굴면 안 좋거든.
태민이 너무 재촉하지 말고. 한소율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신발끝만 쳐다봤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부부관계가 이미 끝난 지 오래라고 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자극하면 안 된다고만 했다.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혼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어머니까지 와서 영양제를 사다 주며 내 뱃속의 아이도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이다라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다. 창구 안의 직원이 카드를 한 번 긁더니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카드 거래 승인이 안 되네요. 다른 카드로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정중한 말투로 대답했다. 계속 거래 거절이 뜹니다. 카드 주인이 정지시켰거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한소율도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지를 꽉 쥐었다. 본인 확인이라니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계속 쓰던 카드라고요. 직원이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이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시네요. 의료비 결제는 환자 본인이나 실제 지불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주세요. 한소율은 본인 명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머릿속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이거 태민 오빠 카드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카드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쇳소리를 냈다. 나중에 얘기해. 일단 앉아있어.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다. 한 임산부가 한소율을 훑어보더니 시어머니 손에 들린 카드를 쳐다봤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백화점처럼 시끄럽지 않다. 다들 조용히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오간 대화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창구 옆에서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한소율은 의자에 앉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를 보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다가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아들의 손에 쑤셔 넣었다. 결제가 안 돼 윤서가 정지시킨 모양이다. 남편은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이 확인한 뒤 사인을 요청했다. 전자펜이 패드 위를 긁는 소리가 들릴 때 남편은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다. 많지는 않았지만 뒷덜미가 화끈거릴 정도로 충분했다. 결제를 마친 뒤에야 한소율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병원비, 계속 그쪽 안에 계좌에서 나갔던 거예요? 남편이 급히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니야? 집안 카드를 원래 같이 쓰는 거야? 집안 카드, 한소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시어머니가 아들보다 먼저 끼어들었다. 너 지금 그게 왜 궁금하니? 임신한 애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태민이가 다 책임질 거니까. 한소율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는 그녀 앞에서 늘 예비 시어머니 노릇을 해왔다. 말투는 강압적이었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내심 안심했었다. 하지만 정지된 카드를 쥐고 당황하던 시어머니를 보자 깨달았다. 그 긴정이라는 것이 자기 돈 한 푼 안 나갈 때나 하는 달콤한 소리였다는 것을. 남편은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율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 일단 윤서 좀 만나고 올게. 한소율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얼굴에 핏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남편이 조리원으로 들이닥쳤을 때 윤서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다 문이 쾅 열리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서윤서,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편이 문가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님, 여기는 조리원입니다. 목소리 낮춰주세요. 남편은 간호사의 말은 무시한 채 아내만 노려봤다. 카드 정지. 너 병원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윤서는 사용한 기저귀를 잘 접어 쓰레기 봉투에 넣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누구 병원? 누가 망신? 남편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조는 더 험악해졌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설명한다고 했잖아. 간호사가 윤서를 보며 남아야 할지 물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서준이 아기실로 좀 데려가 주세요. 15분 뒤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가고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부부만 남았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했어. 소율이도 충격받았고.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윤서는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에게 바로 주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오전에 그랬지. 한소율 쪽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윤서가 남편을 쳐다봤다. 그 처리한다는 방식이 나보고 계속 그 여자 검사비를 내라는 거였어? 남편의 얼굴 근육이 움찔거렸다. 카드는 오해야. 엄마가 잠깐 착각하고 긁으셨겠지? 6개월 윤서가 말했다. 남편이 멈칫했다. 주차장, 약국, 산부인과, 단기 보증금, 관리비, 영양제, 백화점 선물. 윤서는 서류 봉투에서 출력한 명세서 복사본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다 잠깐의 착각이야? 남편은 종이들을 보자마자 부정하는 대신 손을 뻗어 뺏으려 했다. 윤서가 종이 모서리를 꾹 눌렀다. 원본은 이미 변호사한테 보냈어. 남편의 손이 허공에 굳었다. 병실 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며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서서히 손을 거두며 안색을 굳혔다. 너 진짜 변호사 만났어? 응. 이 가정을 위해서 이를 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남편이 이를 악물었다. 윤서야, 서준이 생각 안 해? 법원에서 조사하면 내 상태 다 물어볼 거야. 너 지금 약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잖아. 의사 진료 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 내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이전에 했던 그 어떤 말보다 노골적이고 비열했다. 윤서는 남편을 빤히 바라봤다. 그가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미 이 방향으로 생각을 마친 상태였다. 산후 우울증, 신체적 쇠약, 밤중 울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족이라면 당연히 보살펴야 할 사실들이 남편의 입을 통해서는 아내를 공격할 무기가 되어 있었다. 윤서는 종이에서 손을 떼었다. 너무 세게 누르고 있었던 탓에 손가락 끝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래서 나보고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말고 변호사 만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였구나. 윤서가 말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할까 봐 무서웠던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는 서류 봉투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당신은 우리 애가 태어난 주에 상간녀 검진을 따라갔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위해 조리원을 예약했어. 그리고 내 신용카드로 그 여자의 비용을 지불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하지 마. 뭐가 사실이 아닌데? 윤서가 물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늘 아내가 해명하는데 익숙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에 길들여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윤서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가족, 다이, 체면이라는 단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내가 너랑 서준이를 모른 척하겠다는 게 아니야. 남편은 소파에 앉아 미간을 짚으며 지친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냥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소율이는 임신했고 엄마도 아시는데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한테 뭐가 좋아? 갓 애 낳아서 직장 복권도 못하는데 너 혼자 애 데리고 친정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강씨 집안을 못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남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윤서는 명세서를 다시 서류 봉투에 넣었다. 당신이 틀렸어. 강씨 집안이 내 카드 없이는 못 버티는 거겠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나가줘. 윤서가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눌렀다. 여긴 당신이 협상할 장소 아냐? 간호사가 금방 들어왔다. 남편은 외부인이 들어오자 억지로 말을 삼켰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가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짓들이 서준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 좀 해. 윤서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지금 서준이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문이 닫혔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안내 데스크에 면회 제한 신청해 드릴까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려요. 제가 확인해준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기 전 침대 옆 서류 봉투를 힐끗 보았다. 더 묻지는 않았지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닫아주었다. 그날 오후 남편은 공동계좌에서 잔액을 빼내려 시도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윤서의 휴대폰으로 걸려왔을 때 그녀는 아기실 앞에서 아이의 목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행 직원은 고액 이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동 명의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서가 물었다. 신청인이 누구죠? 직원은 남편의 이름을 대답했다.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부합니다. 본인이 이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록해 주시고 이상 거래 제한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직원은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나중에 영업점에 방문해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윤서는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가느다란 다리가 허공을 한 번 발로 찼다. 윤서는 울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좀 더 똑바로 섰을 뿐이다. 이후 며칠 동안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지는 않았다. 변호사는 가족 카드 정지는 정당한 권리지만 이미 발생한 지출은 용도와 관련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계좌 역시 전부 윤서의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수입원, 가계 지출, 부당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양육권 또한 남편의 외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과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말들이 비록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윤서는 안심했다. 모든 단계에 나아갈 길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리원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은행에 보충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수입과 관련된 담보 설정을 동결했다. 변호사를 통해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고 남편의 외도 기간 발생한 부당 지출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조리원과 산부인과에 본인 관련 결제 기록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 챙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았다. 한소유를 찾아가지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욕설이었고 나중에는 회유였다. 윤서야, 내가 그날 말이 좀 심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는 친척들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식구끼리 문 닫고 해결하면 될 일이지. 왜 법원까지 가고 그러니? 일단 카드 정지부터 풀어라. 병원 예약된 것도 있는데 너 이러면 밖에서 우리 강씨 집안 비웃는다. 윤서는 침대가에 앉아 서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가 깰까 봐 스피커폰은 켜지 않았다. 한소율 씨 예약은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금세 목소리를 높였다. 상관없다니. 그 애도 엄연히 말을 내뱉다 말고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옆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준 모양이다. 윤서가 말을 받았다. 엄연히 강씨 집안의 예비 핏줄인가요? 전화기 너머가 고요해졌다. 몇 초 뒤 시어머니의 말투가 싸늘해졌다. 너 지금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거니? 서준이 성이 강씨야. 법원이 내 마음대로 애 데려가게 해줄 것 같아?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살면서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겠니? 윤서는 품 안에서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니, 계속해서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시면 이 통화 기록도 변호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감히 누굴 겁박해? 겁박하는 게 아니라 윤서가 말했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먼저 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틀 뒤 한소율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통한 것이 아니라
윤서의 개인 메일로 연락이 왔다. 한소율은 짧은 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고 장소는 윤서가 정하는 곳 어디든 좋다고 했다. 윤서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메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해 만나도 괜찮을지 물었다. 변호사는 공공장소를 택하고 감정적인 싸움은 피하며 상대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받되 어떤 약속이나 거래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윤서가 조리원을 퇴소하는 날 친정엄마가 마중을 나오셨다. 엄마 이정희 씨는 대기실 입구에서 아이용 작은 담요를 든 채 서 계셨다. 지난번 뵈었을 때보다 흰머리가 좀 더 늘어난 듯 했다. 엄마는 간호사나 다른 산모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저것 묻지 않으셨다. 그저 다가와 딸의 가방을 조용히 받아주셨다. 천천히 걸어라 엄마가 말씀하셨다. 차 지하에 세워뒀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다. 아니, 윤서가 그들에게 정확한 퇴소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의 카시트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셨다. 윤서는 차 뒷좌석에 앉아 엄마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고정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2번의 시도 끝에 제대로 고정되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조리원에서 아이는 강씨 집안의 장손이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아이의 성씨가 아이 자신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엄마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으셨다. 백미러로 딸을 한번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변호사 약속은 내일이지?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덧붙이셨다. 왜 지금까지 참았는지 설명 안 해도 된다. 애 낳고 누워있는 애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썼어. 윤서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담요 끝을 만졌다. 구겨진 부분을 펴주면 아이의 작은 발이 다시 꼼지락거리며 주름을 만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윤서가 말했다. 엄마, 난 적어도 서준이가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주차장에 차들이 오가고 전조등 불빛이 앞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엄마가 차 시동을 거셨다. 그럼 이제부터 지켜보자꾸나. 누가 진짜 우리 서준이 옆에 있는지. 한소율을 만난 곳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윤서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엄마가 집에서 봐주고 계셨다. 헐렁한 코트 차림으로 자리에 앉는 윤서의 동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한소율은 사진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뗀 쪽은 한소율이었다. 병원비가 그쪽 계좌에서 나가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윤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유부남인 건 알았잖아요. 한소율은 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고 아기가 생겨서 자극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요. 윤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한소율이 고개를 숙였다. 이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오늘 여기 온 건 용서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병원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걸 보고 나서야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다 준비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조리원도 예약해뒀으니 가만히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강태민 씨한테 물어보니 돈 어디서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애만 잘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죠? 윤서가 물었다. 한소율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다. 가벼운 말이었지만 윤서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한소율은 서류 봉투를 열어 출력물 몇 장과 메모리 카드를 밀어놓았다. 이건 강태민 씨랑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동영상 같은 건 없지만 제 채팅방에서 다 내보내기 한 거예요. 출장 갔다는 날 저랑 같이 있었다는 인정. 당신이 출산하면 이혼 서류 접수하겠다는 말들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신 조리원 예약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몇 번 결제할 때 자기 집 카드를 쓴다고 했던 말도요. 윤서는 바로 손을 대지 않고 먼저 못을 박았다. 난 당신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 정리해 줄 수도 없어요. 알아요. 한소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돈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그 사람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꽃뱀으로 몰아세울 때 당신이라도 사실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병원비 같은 건 제가 쓴 부분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윤서는 그녀의 배를 보았다. 그 안에도 생명이 있었다. 그 아이가 윤서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아이 역시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료는 변호사에게 전달할게요. 윤서가 말했다. 당신 문제는 당신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더 이상 강태민 씨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소율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고 그녀는 재빨리 휴지로 닦아냈다. 윤서는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일어났다. 한소율도 따라 일어나 주저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윤서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말은 앞으로 당신 인생에 쓰세요. 내 몫은 법원에서 계산할 거니까. 가정법원 조사관이 처음 방문한 날은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다. 서준이는 이제 막 2달이 되었고 윤서는 친정 근처 월세 아파트로 옮겨 살고 있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기 침대가 벽에 잘 붙어 있었고 기저귀와 젖병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아기 옷들이 널려 있었다. 친정엄마는 도보 10분 거리에 사시며 매일 오전에 2시간씩 도와주셨고 오후에는 윤서가 직접 아이를 돌봤다. 조사관은 들어오자마자 아이의 생활 환경부터 살폈고 일상적인 양육 계획을 물었다. 윤서는 예방접종 예약 내역, 수학과 진료 기록, 조리원 퇴소 후의 양육 일지를 모두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괴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진술했다. 아이가 태어난 주에 남편은 수차례 검사와 돌봄에 소홀했으며 혼외자와 산부인과 기록이 있고 산후 우울증을 빌미로 아내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암시한 사실을 담담히 전했다. 조사관이 물었다. 강태민 씨 측에서는 본인도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고 할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서는 식탁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아기 침대에서 서준이가 곤히 자고 있었다. 아버지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면접 교섭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서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난 몇 달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명의의 돈을 다른 임산부에게 쓰면서 저에게는 신생아 검사를 혼자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강시성을 가졌으니 제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환경은 아이를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조사관은 그 말을 꼼꼼히 기록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돌아가기 전 아이가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윤서가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조리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동작이었다. 아이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을 토닥이는 모습을 지송하게 바라보던 조사관은 짧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한편 남편의 삶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 카드가 정지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집안 돈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썼던 지출들이 사실은 며느리 명의의 빚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백화점 할부금, 보험료 미납분, 친척 모임에서 긁었던 체면 비용들이 고스란히 고지서가 되어 돌아왔다. 남편은 윤서의 보증 없이는 대출이나 신용한도 변경이 어려워졌고 한소율은 시어머니가 잡아준 집에서 나가버렸다. 소율은 아이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했다. 시어머니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돈보다 친척들의 눈초리였다. 강씨 집안의 작은 제삿날이었다. 친척들이 몇 명 모이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 시누이 강미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 오빠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올케가 일을 잘하니 엄마가 편하겠거니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이모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태민이가 산부인과에서 딴 여자 결제해주려다 카드가 막혔다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밥그릇에 탁 던졌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다 윤서 그 애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집안 망신을 왜 법원까지 가서 시키냐고. 미경이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릇을 내려놓았다. 엄마,
오빠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언니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미경은 예전처럼 입을 다물지 않았다.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 편드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 애 낳았을 때 우리 집안 식구 누구 하나 옆에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체면 안 차려준다고 탓하는 건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밥상머리에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 강병철 씨는 상석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결국 내려놓았다.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던 그는 그저 아들이 돈 벌고 며느리가 살림하고 아내가 친척들 챙기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친척들의 싸늘한 눈길이 자신에게 꽂히자 자신이 누리던 체면이 실은 자신의 손안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한소율 저 애 뱃속에도 우리 집안. 엄마, 미경이 말을 끊었다. 그 말 밖에서 하지 마. 남들이 들으면 우리 집안 다 미쳤다고 할 거야.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다. 동생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동생의 말은 법도 도덕도 아닌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염치 없다 오는 것. 법원 절차는 빠르지 않았다. 임시 양육비 결과가 먼저 나왔다. 남편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면접교섭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접근 제한은 윤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면접교섭 장소와 방식을 엄격히 제한했다. 남편은 윤서의 동의 없이 거주지나 조리원 근처에 나타날 수 없으며 시어머니를 통한 연락도 금지되었다. 재산 분할 면에서도 변호사는 혼내 부당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표로 만들었다. 어떤 것이 가계 공동 지출인지, 어떤 것이 외도 상대와 관련된 명백한 부당 지출인지 남편은 소명해야 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다 나중에는 빌려준 돈이라거나 친구의 급한 사정을 도운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한소율이 제출한 대화 기록 덕분에 그런 변명들은 힘을 잃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에서 남편과 윤서가 마주 앉았다. 회의실 불빛은 백색으로 눈이 부셨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물이 놓여 있었다. 윤서 옆에는 변호사가, 남편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았다. 시어머니도 오셨지만 가사조정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직원의 경고를 듣고는 마지못해 아들 뒷좌석에 앉으셨다. 남편은 좀 야윈 듯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윤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서준이는 어때? 였다. 윤서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예방접종 제때 마쳤고 몸무게도 정상이에요. 양육일지 가져왔어요. 남편의 얼굴에 곤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은 제가 아빠를 찾아요 라거나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같은 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내놓은 것은 서류상의 기록이었다. 조정위원이 각자의 진술을 들었다. 남편은 혼외관계와 부당 지출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 현실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에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윤서에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나도 두 군데를 다 챙겨야 하니까 압박감이 심했고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드디어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상황이 꼬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야. 소율이는 임신했고 엄마는 압박하시고 당신은 갓 애를 낳아서 말할 수 없었어. 돈 문제도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될 줄 알았지? 조정실 아내는 누구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윤서가 입을 열었다. 두 군데를 다 챙기느라 힘들었다고 했지. 윤서가 남편을 빤히 쳐다봤다. 서준이 황달 재검사 날 당신은 어느 쪽에 있었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물었다. 내 부모급여는 들어오기도 전부터 내놓으라고 했으면서 한소율 씨 병원비는 그 자리에서 결제해줬지.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었다는 말. 사실은 당신의 힘듦은 나에게 떠넘기고 보살핌은 그 여자에게 주고 체면은 어머니에게 챙겨줬다는 뜻 아니야?
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윤서야, 말을 왜 그렇게 독하게 하니?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엄하게 쳐다봤다. 조정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윤서는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두 가정 사이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 게 아니야? 내 노동력과 내 신용을 갈아 넣어서 당신의 껍데기를 유지한 거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종이컵이 구겨지며 물 표면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 조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 현실의 재산 분할에는 시간이 걸렸고 서류를 보충하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강씨 집안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앉아 윤서에게 내가 좀 참아라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돈의 흐름과 빈자리, 그리고 불안정하다는 핑계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타인들에게 왜 그랬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서준이는 이미 뒤집기를 하고 있었다. 법원은 남편의 부당 지출이 외도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조정을 명령했다. 윤서는 단독 양육권을 가졌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시간에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다. 재산 분할로 누군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개졌던 빚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명의의 카드를 한 소유를 위해 쓴 비용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처음엔 자기가 어른인데 강씨 집안 핏줄을 위해 쓴 게 무슨 잘못이냐며 노발대발하셨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비용들이 윤서 본인의 동의 없이 쓰인 것임을 인정하느냐고만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버티다 결국 아들의 권유로 상환계획서에 사인했다. 사인하던 날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지만 그것은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남편과 딸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신용 보증을 잃고 나서 그동안 미루고 할부로 버텼던 모든 소비를 멈춰야 했다.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회사에서 훨씬 먼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친척 모임에서 이제 누구도 남자가 밖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소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윤서 계좌에서 나간 것이 확인된 비용 중 일부를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기로 합의했다. 그녀와 남편이 어떤 끝을 맺었는지 윤서는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대신 정리해줄 장부가 아니었다. 복직하기 일주일 전 윤서는 서준이를 데리고 친정 근처에 좀 더 적당한 집으로 이사했다. 보증금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동양이라 아침 햇살이 아기 매트 위로 길게 들어오는 곳이었다. 엄마가 아기 옷을 서랍에 정리해 주시다가 봉투에서 낡은 폴더 하나를 꺼내셨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엄마가 물으셨다. 윤서가 그쪽을 보았다. 결혼 후 강씨 집안의 살림을 정리하던 가계부 폴더였다. 표지에는 그녀가 직접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신용카드, 보험, 전세, 관리비.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안에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건네준 고지서들이 들어 있었다. 윤서가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 들고 한 페이지씩 넘겼다. 첫 장에는 남편의 보험료 결제일이, 두 번째 장에는 시어머니의 카드 결제 예정일이, 세 번째 장에는 전세 만기 알림이 적혀 있었다. 윤서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강씨 집안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뽑아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폐기용 봉투에 넣었다. 텅 빈 속지에는 새로운 라벨을 붙였다. 서준이 예방접종, 양육비 입금 확인, 도우미 선생님 방문 시간, 복직 후 스케줄.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서준이는 아기 매트 위에 누워 헝겊공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공이 잡히지 않고 멀어지자 작은 손을 뻗어 다시 툭툭 건드렸다. 초인종이 울린 건 관리실에서 새 도어락 등록 확인서를 가져왔을 때였다. 윤서가 아이를 안고 문으로 나갔다. 관리 직원이 말했다. 비밀번호는 요청하신 대로 본인만 아는 번호로 등록 완료됐고요. 임시번호도 다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 등록 필요하시면 그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확인서에 이름을 적었다.
주방에서 고개를 내민 엄마가 물으셨다. 내 지문도 등록해줄까? 매일 서준이 보러 오는데? 윤서는 품 안의 아이를 보고 다시 문가에 설치된 새 도어락 패널을 보았다. 예전 강씨 집안 집은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었다. 남편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녀는 병실 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다. 윤서가 펜을 엄마에게 건넸다. 등록해 드릴게요. 대신 돌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사용해 주세요. 그 외 시간에 오실 때는 미리 전화 주시고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딸을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하자꾸나. 윤서는 확인서를 현관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품 안의 서준이는 잠에서 깨어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는 신발을 신으러 현관으로 나가셨다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초인종을 한 번 누르셨다. 짧게 울리는 벨소리가 집 안팎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윤서는 아이를 고쳐 안고 천천히 자신의 힘으로 문을 열었다. 엔드.